위에 실제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저층 점유율 주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 설명회가 주요 정비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초기 움직임들이 추진위원이 구성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충분히 하반기에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핵심지의 도심복합 개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재개발 추진지 문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3급지에 특히나 역세권에서 가까운 부분, 예전에 모아타운이 쭉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 2026년 하반기에는 도심복합 개발, 그중에서도 민간 도심복합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포커싱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심복합 개발은 무엇이다?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해서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 자,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서울은 어떻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도시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상가도 좀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해당 구역을 정비할 때는 골고루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아파트도 짓고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같이 해서 준다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게. 복합 형태로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자. 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게 성장 거점형 조금 더 규모가 있고 3광역, 7부도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금 중심 업무지구에 가깝고 대도심 쪽에 가까운 이런 쪽들이 성장 거점형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노후된 저층 점유율 주거지인데 여기서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를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와 있는 주거 중심인 경우에 급조한 법이 아니에요. 이미 안정적으로 도심복합개발법 공공 쪽에서 대부분을 준용해 왔고요. 이제 민간 참여를 가지고 26년 6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벌써 성장 거점형은 시행 세치까지 나왔어요. 다음 달에 주거 중심형 시행 세치까지 나오고 이제는 입안 제한을 받을 예정이에요. 즉 공모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 크게 우리 방송 시청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개의 주요 도심과 또 7광역 중심, 자, 용산, 잠실, 청량리, 특히 오늘 잠실이 또 눈에 띄네요. 상암, 수색, 마곡, 가서관, 대림. 자, 어떤 건가요? 서울 중심의 크게 세 개의 도심과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 자, 3도심과 7개 광역 중심의 성장 거점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성장 거점형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요? 내 집 옆에 내가 같이 갖고 있는 저층 저밀의 노후된 빌라촌. 면적은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자, 여기선 가까워야 되고요. 노후도는 제한 조건을 좀 많이 완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례 시행 규칙을 보자면 성장 거점형은 제한이 없어요. 대부분의 토지에 용도를 맞추어서, 자, 용도 제한이 따로 없이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볼 수 있고, 주거 중심형 경우에는 자,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겠죠. 요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자면 면적은 어때요?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특히나 2만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는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라. 3만 미터 초과고 6만 미터 이하면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파트 주출 입구. 자, 아파트가 실제로 고층으로 개발되게 되면 역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그렇죠? 철도교통난, 그리고 도로교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출 입구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출입구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해라. 자, 6m 이상의 도로가 모두 다 둘러싸여 있다. 이런 예시 분석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게 되면 소유자 4분의 1과 면적 2분의 1 사업 시행 예정자를 결정을 먼저 해야죠.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빠른 여러 곳에 핵심지들에서 움직임 초기들이 막 움직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특징은 뭔가요? 75%의 조합 동의가 필요 없어요. 3분의 2, 67% 면적은 절반이면 되고요.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신탁사나 리치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권리 선정 기준일은 우리 더 이상 구성원들의 머릿수를 늘리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정 고시하는 기간. 그리고 대신에 매도 매수는 사업 처분 인가 직전까지 충분히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 조합 설립의 인가를 생략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탁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노후도 조건은 낮춰주고 실제로 사업 추진을 했었을 때 중간에 드롭되기보다는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
기존 정비 사업 방식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합쳤었을 때 실제로 용적률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업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 모아타운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나. 가장 큰 부분들 사업 안정성 부분입니다. 안정성.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 첫 번째 너무 오래 걸려요. 두 번째 진행이 되어서 구역 지정이 됐는데 중간에 철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철회가 되어도 다시 동의서를 걷어서 또 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 철회를 하는 부분들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1년이 경과하고 나서 토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 초기 단계 이후에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업의 연속성,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간선도로별 필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아까 대도로 20m, 15m 도로라면 어떤가요? 앞에는 근생이나 큰 상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업 추진을 못 하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구한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자, 가장 큰 장점들은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동의 요건이 조합 설립 인가 증정보다 좀 낮아요. 전문 사업자가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심복합 개발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송장고점형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지역들이잖아요. 아까 3광역지 그리고 7개 이미 되어 있는 도심 중심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뭐다? 신축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중에 역세권의 중심을 포커싱을 가지고 그리고 역에서 가까우면서 간선도로로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저층 주거지 중심의 대규모 빌라촌. 자, 궁극적으로는 주변에서도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도 괜찮은데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장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시로 도로 접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파트가 되려면 왜? 우수한 도로 접도율이 나와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많잖아요. 적어도 1000세대, 2000세대 다 자가용들이 있을 텐데 차들이 접도면을 확보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유망 입지 조건은 도로 접도율이 중요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간선 도로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고 예시에서 보았었을 때는 자, 요거는 그냥 예시예요. 속촌역을 중심으로 자, 속촌역 하단에 역시 송파권입니다. 아직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 설명회가 주요 정비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초기 움직임들이 추진위원이 구성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속촌역 하단 쪽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자, 속촌역 하단 같은 경우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이 아래가 어디예요? 헬리오시티. 자, 30억대 아파트. 요 위에 실제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저층 저밀 주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면적을 보자고요. 자, 58,000제곱미터네요. 여기가 아까 3만에서 6만 제곱미터면 도로가 20m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요. 20m 도로. 여기 있네요. 접도율이. 전체 면적에서 8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접도율을 가지고 있고 기존 주택수는 900세대니까 여기도 역시 한 2000여 세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도를 보자면 20년 기준 60% 이상 78%가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역에서 반경 500m 내 사업의 요건이 충족되는 입지들이 쏙 들어와 있네요. 이러한 형태들 충분히 하반기에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핵심지의 도심복합 개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재개발 추진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저희 세미나나 또 개별 상담 궁금하신다면 문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